어제 AMD RX 9070 XT의 언더볼팅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RX 9070 기본 모델도 오버클럭과 언더볼팅에서 상당한 이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오버클럭커 알바 조나단은 에즈락 RX 9070 스틸 레전드를 사용 언더볼팅 및 오버클럭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의 기본 부스트 클럭은 2600MHz, 기본 전압은 880mV였습니다. 알바 조나단은 우선 아드레날린 소프트웨어에서 기본 쿨링 팬 속도를 높이고 전력 제한을 10% 상승시켜 110%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게임 사이버펑크 2077을 4K 울트라 설정으로 플레이해봤는데요. 그러자 클럭은 2.75GHz까지 올랐고 전압도 930mV로 상승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알바 조나단은 전압 마이너스 50mV를 적용해 GPU 전압을 낮췄는데요. 그러자 최대 클럭은 2840MHz를 넘었고 GPU 전압은 917mV였습니다. 마이너스 100mV로 전압을 더 낮췄을 땐 GPU 전압은 905mV 정도로 낮아졌지만 클럭은 2960MHz를 넘게 달성했습니다. 마이너스 125mV로 낮췄을 땐 최대 클럭이 3GHz를 달성했고 전압은 오히려 낮은 900mV 이하였습니다. 성능은 기본 대비 약 10% 정도 향상됐다고 합니다. 이때 전력 소모는 거의 270W에 달했습니다. 참고로 에즈락 RX 9070 XT 타이치는 1023mV에서 최대 클럭 3.1GHz를 달성한다고 합니다. 사이버펑크 2077 벤치 테스트 결과 60.3fps/s가 나왔습니다. 알바 조나단은 전압을 더 많이 낮춰봤지만 불안정한 결과가 나타났고 결국 마이너스 50 또는 마이너스 100mV의 저전압 세팅을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알바 조나단은 저전력 저전압 세팅도 실행해봤는데요. 최대 전력을 마이너스 30%로 제한해보자 전압은 771mV, 최대 클럭은 2180MHz가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GPU 전압을 마이너스 50mV 낮추자 실제 전압은 754mV로 낮아지고 GPU 클럭은 최대 2310MHz를 넘기면서 약 6%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때 전력 소모는 171W였습니다. 전압을 마이너스 100mV 낮췄을 때는 실제 전압은 730mV, 최대 클럭은 2400MHz까지 올랐습니다. 전력은 여전히 171W를 소모했습니다. 이때 사이버펑크 2077 벤치 결과는 50.6fps 나왔습니다. 이는 기본 대비 와트당 프레임 성능이 30% 향상된 것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에즈락 RX 9070 스틸 레전드는 사이버펑크 2077 4K 울트라 기준 공장 초기화 상태에선 54fps, 언더볼팅 시 50fps, 오버클럭 시 60fps를 달성했는데요. 이는 RTX 5070 Ti 58fps를 넘었고 9070 XT 63fps에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RX 9070 XT와 마찬가지로 RX 9070 기본 역시 상당히 재밌는 제품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의 업스케일러인 PSSR을 AMD FSR4와 유사한 형태로 진화시킬 거라고 밝혔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수석 설계자 마크 서니는 유로게이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는데요. 이는 AMD, 소니가 협력하는 프로젝트 아메시스트의 첫 결과물이며 소니는 PSSR 개발이 마무리되던 2023년 말에 AMD와 본격적으로 협력을 시작했고 현재 PSSR을 능가하는 훌륭한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마크 서니에 따르면 PS5 프로 업스케일러가 FSR4와 동일 입력을 받아 동일 출력을 생성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PS5 프로에 제대로 적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데요. AMD RDNA4 기반 RX 9070, 9070 XT와 PS5 프로의 하드웨어 아키텍처는 다른데다가 이를 구현할 사양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소니는 차세대 PSSR을 2026년 출시될 게임들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전까지 소니의 초점은 기존 PSSR을 더 많은 게임 타이틀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소니는 AMD와의 협력을 통해 이런 게임 그래픽용 머신러닝 기술을 위한 이상적인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고도 전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도 휴대기를 2025년 말에 여러 제조사들과 함께 내놓을 것이라 밝혔고 고사양 콘솔 역시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술적 측면에서 소니 대비 노력하는 게 아직은 안 보여서 좀 아쉽습니다. 참고로 이 휴대용 게임기는 기존 게이밍 UMPC처럼 윈도우 11을 기반으로 동작하게 되며 엑스박스 가이드 버튼을 탑재하게 된다고 합니다. 차세대 고사양 콘솔의 경우 2027년 출시가 목표이고 이 역시 윈도우와 더 밀접하게 통합될 거라고 합니다. 엑스박스에서 스팀이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플레이스테이션 대비 이점은 진짜 멀티 플랫폼인가 봅니다.
한편 MSI가 엔비디아 RTX 5070 그래픽카드의 모델을 거의 20개 가까이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디오 카드에 따르면 MSI RTX 5070 제품군에 새롭게 섀도우 3X 및 2X 모델이 추가됐는데요. 섀도우 시리즈는 벤투스와 마찬가지로 MSRP 모델입니다. MSI는 이미 게이밍 트리오, 게이밍 트리오 OC, 게이밍 트리오 화이트, 게이밍 트리오 화이트 OC, 인스파이어 3X, 인스파이어 3X OC, 뱅가드 OC, 뱅가드 SOC, 뱅가드 SOC 출시 에디션, 벤투스 2X, 벤투스 2X OC, 벤투스 2X 화이트, 벤투스 2X OC 화이트, 벤투스 3X, 벤투스 3X OC까지 15개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섀도우 모델도 논 OC와 OC 버전이 포함되므로 4개의 신제품이 추가돼 총 19종이 되는 겁니다. 외신조차도 MSI에게 5070 제품 중 그만 내라고 할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미출시 상태인 RTX 5060을 탑재한 완본체 PC 가격이 등장했습니다. 프랑스 소매 사이트에 등록된 에이서의 새로운 니트로 N50 완본체 PC는 인텔 14세대 코어 i7-14700F CPU와 함께 RTX 5060을 탑재했으며 가격은 세금을 포함해 1,589유로였습니다. 한화로는 약 251만원인데요. 14700F와 보드 DDR5 램 32GB의 가격을 고려해도 부품 단가가 100만원을 절대 넘지 않기 때문에 유럽 전자제품 물가가 비싼 걸 고려해도 다소 의아한 가격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에 따르면 RTX 5060의 사양이 PCIe X16이란 점이 새로 밝혀졌는데 본래 RTX 5060에 사용되는 GB206 칩은 PCIe 8레인만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사양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비디오 카드는 이를 실제 사양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까지 IT주의 이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